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저희가 픽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염재인 기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 기자는 국민사위고 우리 국민 며느리 저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좋아요. 자, 염 기자님 오늘 이제 어제 이재명 지사 어제 그제 지금 본선 직행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그걸로 좀 시작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순회 경선과 1, 2,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56%대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에 그쳐서 네.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독주했던 양상과는 다르게 0.29%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턱걸이로 승리를 하면서 우려대로 이낙연 후보 측이 바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은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32%다.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에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사실 뭐 이의 제기는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본인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의 제기하고 강력하게 4.4 오입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인데요. 재외국민 투표 결과도 사실은 상당히 3차 선거인단의 투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여론조사,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3차 선거인단의 선거인단 구성원들이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아무리 이게 뭐 대장동 이슈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쳐서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러잖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얘기 뭐 아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조직 선거가 탁월했다, 대장동 의혹 여파가 있었다라고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너무 큰 차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들을 하죠. 물론 서울 지역의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주가 될 테니까 그게 이제 뭐 당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이미 이재명 후보가 너무 크게 이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막판에 여기다가 이제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했을 것이고 선거인단 모집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방심한 게 아닌가 좀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 또 하나의 분석은 역선택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은 이 선거인단 모집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엄청나게 모집했다는 거야. 이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동산 이슈는 보수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그쪽 성향의 사람들은 반 이재명 전선을 펼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현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 활동을 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맞물려서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깝다. 좀 더 빨리 우리가 이 이슈를 터뜨릴 걸 내지도 좀 더 열심히 달려볼 걸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김두관, 정세균 뭐 이제 다 그동안 그만두었던 후보들이 모두 다 그냥 빨리 이제 정리하고 승복하라라고 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계속 하는 건 또 패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잘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어저께 또 있었죠. 4명 컷오프된 이후에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공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외부에 있는 적 이재명을 공격할 때는 또 4명이 또 똘똘 뭉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이후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예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그 2차 예비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무속 논란을 다시 꺼냈고요. 그 홍준표 의원은 그 독자적 핵 무장론으로 윤 전 총장과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원희룡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그 평생 살면서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라면서 그 가난을 주제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네. 그 자신의 경쟁력을 어필하면서 그 협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다음 달 5일에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포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 정법, 무속인 논란 이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까지 다녀오신 분이 또 정법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소개해서 만나고 같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되게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포용력이 넓으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자,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무속 신앙 관련된 얘기가 좀 끊이지를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협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협공이 지금 이러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하고 또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핵 무장론 가지고 또 어제 조금 설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윤 전 총장에게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방송 오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2부에 나올 이경 부대변인이 자기 SNS,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사진 2개가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좀 옷이 좀 크고 그다음에 좀 뭐 깨끗하지만 옷이 좀 크고 좀 후줄근해 보이는 그런 옷 입은 모습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아주 단정하게 이런 건 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모습을 딱 비교를 하면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후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하신 것대로 그 아버지가 뭐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다. 가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잘 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할 네, 때는 뭐 네. 나라가 어려워서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때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가난하게 살았다. 근데 그리고 본인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옆에서 봤다. 고시 공부할 때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았고 라면 끓여 먹더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고시 공부했는데 우리가 좀 후줄근하고 다니죠.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쓰레빠 신고 다니고 라면 한 그릇씩 얻어먹고 다니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가난함이 뭔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 또 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이슈 볼까요? 홍준표, 윤석열 핵 공유 내세웠다 번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측에서는 핵 공유는 북핵 인정해주는 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아, 네네. 그 얘기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번 토론회 때 한번 설전을 벌였던 내용인데 네. 그 홍준표 의원이 그 지난 30년간 미국이 핵 확장 억제 정책을 써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논리를.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슈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김만배 씨, 네네.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100% 소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14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죠. 네. 자기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다 이렇게 말했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말들은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이다, 허언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김만배 씨는 실소유주 의혹이 관련된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그건 바로 자신이라면서
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은 그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과정에서 그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그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의 1호 소유주가 아니냐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김만배 씨를 상대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녹취를 하는 걸 알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할 것이지 뭐 불리한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한테 돈 퍼준다, 로비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본인이 일부러 했다는 것도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사실 저는 좀 거짓말 같은데 또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본인은 뭐 밝힌 거 있어요? 기자니까 밝혀봐야죠. 저는 노영희 뉴스인사이드에 집중. 뭐예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기자님 고맙습니다. 연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듣고 계시고요. 자,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